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탄핵이 해결이 되고 첫날인데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세를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매 동향, 환율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 환율이 좀 떨어졌어요. 한 6원 정도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다시 2원 플러스로 전환되는 만큼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치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잠깐 볼 건데요. 외국인은 오늘도 외국인 거래소 4,700억, 코스닥 1,000억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연말에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연기금이 가장 크게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심리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연말보다는 이제 연말 내년 이런 장세를 좀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실적도 좀 좋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얘기하고, 그리고 내년에 좀 중기적으로 테마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까 테마성 주식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정치 관련주들은 살 수가 없는 거고, 그래도 뭐가 정치적으로 좀 뭔가 정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테마성 가진 섹터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부각될 것 같아서 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고 계신 종목 코스맥스죠? 코스맥스는 뭐 누가 뭐래도 화장품의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캐파가 늘어나요. 캐파가 엄청나게 내년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제조업은 뭡니까? 캐파가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 주식이 올라가는 아주 간단한 논리로 볼 수가 있는데 10월 달에 월 5,200만 개를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을 더 늘려가지고 약 7천만 개까지 등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약 30% 정도. 그러니까 실적도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리드 타임, 설비 발주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한 4개월인데, 최근 고객사 발주 증가가 너무 막 이렇게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아예 그냥 캐파를 늘려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국내 ODM 업체죠. 내년까지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역시 한국콜마 역시 상당히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다라는 얘기는 시장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요. 시장에는 그렇게 코스맥스 일봉인데 작년에 한번 이렇게 반영되고 빠지고 이러고 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연두색선이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지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고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홀딩만 해도 충분히 여기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조업은 단순합니다. 캐파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다른 화장품들이 많이 많은데 내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 KBT는.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이고 나서 다시 충분히 여기 고점 20만 원 넘어가는데 여기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올해보다는 내년장을 좀 준비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언제 될 거냐도 상당히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제일 빨리 된다. 4월 벚꽃 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조기에 이제 2개월 안에 된다라고 하면 보통은 여기 많죠? 이제 한 장미 대선 5월에서 한 6월 정도에 대선을 치르지 않겠느냐라고 나오고 있고 최악의 경우 폭염 대선 6개월 다 채우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는 좀 떨어져요. 그래서 벚꽃이냐 장미냐 여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보면 비슷해요. 12월 19일 날 가결됐고 탄핵 인용이 3월 10일 날 되고 그래서
두 달 뒤인 5월 9일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5월 달까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빨라져서 4월 달에 벚꽃 대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뭐 선고가 되든 빨리 해결이 돼야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이렇게 계속 양봉이 나와요, 지금. 그만큼 불안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엄청나게 높은 가격대 인제 있는 거거든요. 1,440원, 1,437원 이러고 있어요. 주봉상으로 보면 저희가 1,400원대 넘어가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시면 뭐 금융위기는 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으니까 달러화로 돈이 몰려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세계적인 상황이라고 치니까 좀 지금 상황하고 맞지 않고, 이때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우리가 하는 수 없이 1,440원대까지 갔고, 지금은 그런 상황도 아닌데 유일하게 우리나라, 물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달러 강세를 추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다른 나라의 움직임에 비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웬만해서는 저희가 1,400원대에 위치하지 않는데 이런 큰 위기 때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1,400원이 뭐 기본이고 1,430원대 고착화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번 주 뭐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좀 환율이 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외 신인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요. 이번 계엄 사태가 주는 영향이 고스란히 환율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좀 정리가 돼서 우리나라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각을 환율에 보시면 돼요.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 국면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는 환율이 떨어졌어요. 오전에 시작할 때 이렇게 급락을 하고 시작했다가 다 올라왔어요. 분차트인데 다 올랐잖아요.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그만큼 아직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좀 뭔가 좀 구조적으로 음봉이 크게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시각이 나와줘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뭐 누구누구 관련주, 뭐 오늘은 또 무슨 국회의장 관련주, 뭐 어떤 끼워 맞추기도 잘하는데 그렇게 막 올라갔다가 또 금세 빠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이재명 관련주 형제 엘리트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램이 이래요. 금세 올랐다가 또 금세 빠졌다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말 그대로 짧은 단타? 이런 정도죠. 그거 위에는 없습니다. 그죠? 거의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그런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거래소의 그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 비차익으로만 7,700억의 매도가 나왔어요. 금요일날 3,000억. 이틀 만에 1조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비차익은 순수하게 주식을 매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 시장도 오늘 1,200억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마이너스였어요. 이렇게 뭐 다른 중소형주들은 좀 플러스가 나온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대형주를 비차익으로 매도하니까 오늘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리가캠바이오 이런 쪽이 좀 많이 매도가 나왔죠. 에코프로 BM이라든가 그런 쪽도 많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순매수가 좀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전체적인 좀 힘센 양봉이 나올 텐데, 지금은 약간 불안해요. 저거 봐도 좀 시장이 좀 뭔가 정신을 좀 못 차린다고 그럴까요? 뭔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또 낙폭은 깊고, 일단 V자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의 장대 양봉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봉이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들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율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일 테니까 원달러 환율만 보면 됩니다. 환율이 떨어지는지,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나스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지 요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섹터라 그럴까요? 예, 테마라고 볼까요? 예. 정책주라고 그럴게요. 정책주로 변화가 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대북 담당 특임 대사를 그레넬로 지명을 했습니다. 김정은과 대화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트럼프가 되면 대북주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대북주를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가진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뭐 명예도 있고 뭐 돈도 좀 많이 있고 뭐 이쁜 와이프도 있고 이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명예직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노벨상을 좀 받고 싶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으로. 이번에 뭐 취임하자마자 바로 그냥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러우 전쟁 없애고 중동에 이스라엘도 없애겠다. 종식시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여기 북한입니다. 대북. 여기까지 종식을 시킨다 그러면 틀림없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뭘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까? 대북 지원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북 관련된 상당히 좋은 대화 신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월 20일인가요? 취임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차피 정권이 끼겠죠? 누가 봐도 정권은 교체됩니다. 그러면 과거처럼 다시 대북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이벤트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정책도 좀 많이 나오고. 근데 미국이 판을 깔아주잖아요. 여기다 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뭐 어떻게든 뭐 경업을까지는 몰라도 대화는 다시 하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도 반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레넬이 지금 독일 대사였는데 좀 상당히 옛날에도 북한과 일한 적도 있고 그리고 북미 대화의 의지를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하고 열린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는 타임즈 기사에서 김정은을 잘 안다.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내가 아주 제대로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얼마 전에 12일에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나는 김정은하고 얘기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먼저 끝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파병돼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종전이 되면 얘네들이 다시 북한으로 오겠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거 부분. 여기 여러분들이 이런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지금 좀 소외되어 있던 대북주 최근에 막 왔다 갔다 하죠. 대북주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입니다만 암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또 테마로 빠졌다가 또 테마로 쭉 올랐다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 아니면 뭐 중간에라도 사시면 이 정도 이상의 수익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이게 내년에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빠르면 연말인데 연말 해봐야 이제 10거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사이클이 한번 나옵니다. 이 사이클 한 봉이 최소 이게 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 사이클이에요. 보통 그렇습니다.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도 한 2배 정도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한 6개월에 걸쳐서 나올 것 같아요. 6개월에 걸쳐 가지고 요런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어떤 테마주 오늘 제가 요거 올려드렸잖아요. 테마주 요거 올려드렸죠. 여기 보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있어요. 여기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런 종목도 있고 이거는 왜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올려드린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대북주 혼자 움직일 때. 그죠? 그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제 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이 하나 터지면 이게 이렇게 확산됩니다. 다른 종목으로 확산돼요. 무슨 관련주, 무슨 관련주 이런 식으로 확산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여기서 관련주들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연말 연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발 좀 좀 교체 매매도 좀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탄력이 좋아 갖고 움직이면은 엄청나게 세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들 뭐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쪽보다는 뭔가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더 오래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지금부터라도 주목해 보시면 연말 연초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외국인들이 약간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들어오려면 약간 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약간 테마성 주식이라든가 막 기대감 이런 것들로 많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연말 연초에 잘 잡으셔야 돼요. 연말 연초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틀려집니다. 제가 HLB를 작년 연말에 잡았어요. 연말 때 12월에 잡아가지고 거의 3배가 올라갔잖아요. 그죠? 연말 연초는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연말 연초에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고 잘 잡으면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주에 금리 인하가 되고 좀 제약바이오 섹터들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좀 어떤 탄력을 받을지. 그리고 연초에 알테오젠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달은 박스권 행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좀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테슬라 얘기 잠깐 할 건데 요즘에 테슬라가 워낙 잘 나가니까 테슬라가 모델 Q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가격이 되게 싸요. 3만 달러, 4,200만 원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테슬라. 아예 그냥 독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여기 오늘 소통방에 올려드렸던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이 있죠. 요거죠, 요거. 여기 보시면은 리튬, 그 정제소가 예정대로 공사에 착공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튬을 좀 정제해가지고 원가를 확 줄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재원은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칠레하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쪽에서 리튬을 가지고 와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좀 정제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수직 계열화가 되는 아주 큰 그림이다. 이게 아마 일반 뉴스에는 아마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에서 독보적인 그 기업이 되겠다라고 해서 테슬라가 상당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업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짤같이 이제 받은 건데 42억 투자한 개인 계좌인데 지금 43% 손해봐서 좀 18억이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걸 제일 손해 많이 봤냐 했더니 포스코 홀딩스 10억 손해봤어요. 20억 샀는데 10억이 날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14억 사가지고 좀 7억 6천 남았어요. 2차 전지로 엄청난 손해를 봤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2차 전지를 몰빵하셨나 봐요.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나고 있는데 좀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전망은 캐즘 기간이 좀 길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물론 뭐 낙폭이 깊으니까 언제든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숫자를 보여줘야 시장이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숫자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시간. 거기에 테슬라까지 리튬 정제를 한다.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플러스가 될지 요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게 플러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자체 개발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또 포스코가 또 그 아르헨티나에서 또 정제하잖아요. 염호에서.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빨리빨리 좀 중국처럼 좀 기업체들한테 좀 지원도 좀 해주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상황인데 좀 전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정치권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를 미적미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연말 연초는 종목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정이 되고 뭐 최소한 뭐 탄핵이 인용된다든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간이 좀 지나가고 있고요. 어차피 탄핵은 뭐 되겠죠. 예, 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벌였기 때문에 탄핵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장도 결국에는 안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좀 저평가돼 있던 부분을 좀 기대감으로 전환되는 장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한 1-2월 달? 요 정도 2-3월 달까지만 좀 조심하고요. 그 이후로는 좀 우리나라 증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상당히 살아나면서 내년 한 해는 상당히 괜찮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짝수 때 많이 하락을 했고 두 자릿수 하락하고 나서 홀수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다 올라갔다라는 통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2025년은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까 자금의 변동성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테마 성격의 대북 관련주도 제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도 많이 교체하고, 그리고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차근차근히 풀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년 일정을 조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또 몇 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거는 그때그때 좀 변한다라고 하면 그때에 맞는 시나리오를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